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해주부TV입니다. 오늘은 호주 부동산의 하락과 상승, 전체 공급과 임금 상승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들어온 코어 로직 데이터에 따르면 개인 재정이 약화되고 구매자가 지역에서 도시로 돌아오면서 바이런 베이, 모닝톤 과 같은 인기 있는 라이프스타일 지역의 주택 수요가 줄어들고 있으며 팬데믹으로 인한 이익이 사라질 위험에 처해져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점차 어떤 지역에서 이탈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게 된다라는 것이고, 그런 이동이 일어나는 지역들은 거의 31%까지 하락하기도 하고 10% 이상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사우스웨일스 북부의 리치몬드 내륙 지역에서 그렇게 많은 감소가 일어나고 있고, 그러한 것의 가장 큰 원인은 생활비 급증과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가계 지출이 감소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약화되었다, 이 점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영상에서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결국 영향을 받을 지역은 받는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크게 빠질 수도 있다는 점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경제 상황이 더 어려워지면서 호주 가계가 여행과 휴가에 대한 비필수적 지출을 줄일 수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관련된 관광 중심의 경제, 에어비앤비 이런 쪽이 많이 둔화가 될 수 있고, 또 그쪽에 있는 주택들의 가격도 많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겠고요. 높은 생활비 압박, 이자율, 이 금리가 올라가는 것 때문에 부동산이 하락하는 부분이 실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이유가 개인의 재정적 어려움, 그리고 가계의 재정적 어려움이 계속해서 나타나기 때문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런 대출 및 생활비 상승의 압박은 도시 시장의 고가 시장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관광 쪽이나 좀 뭔가 계절 타는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적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로 봤을 때 어느 부분에 지역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는가, 이걸 이제 살펴보게 되면은 지난 3개월간에도 하락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뉴사우스웨일스에서도 많은 부분이 하락했다는 것이죠. 바이런 베이가 같은 경우는 애교 수준 좀 약해요. 약한 편에 속한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10%에서 30%까지 이렇게 12개월간에 빠졌던 지역들이 있고, 최근 3개월간에 막 빠지고 있는 지역도 있어요. 이런 지역은 12개월 동안 마이너스 30% 빠졌는데 3개월에서 7% 빠져서 지금 41만 달러거든요. 이전에는 70만 달러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70만 달러면 거의 7억 정도 되는데 7억짜리가 빠지니까는 4억 이렇게 반토막 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초고가의 지역도 있어요. 그래서 미디안 프라이스가 거의 13억 정도, 13억짜리에서 20억짜리까지도 올라가는 그런 고가 지역도 만만치 않다라는 거죠. 사정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때부터 올라갔던 그것에 비해서는 그럼에도 16% 정도 수익은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시작 전보다는 16%더 비싸지만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했다. 그 이유는 이제 계절적 영향도 있고 금리가 많이 올라가는 경향도 있고 사람들의 지출, 가계 지출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가격이 움직일 수가 있고, 그리고 고가 부동산도 예외는 아니다. 자기가 어느 부분에 속해 있는지, 그리고 이 지역에 얼마나 수요가 있는지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날 수가 있다는 점을 강조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코어 로직은 이주 추세가 정상화됨에 따라 많은 지역에서 신규 거주자의 임대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뉴사우스웨일스 북부 지역 이런 부분에서도
임대소득 렌트자가 이제 12개월 동안 1.8%에서 6.3%까지 떨어지게 되고, 그다음 공실률도 마찬가지로 급격히 떨어졌다. 그래서 어렵다. 그 부동산 상승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상승한 지역도 있지만은 어떤 지역은 이렇게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게 되고 임대료도 떨어지는 그런 상태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 부분이 더 악화될 수가 있는 이유가, 지금 미국 연준이 금리를 한 번 더 올릴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7월 모기지 대란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끝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런데 지금도 기회를 잡기에는 계속 좋은 그런 시장의 형국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또 지금 시점에서도 부동산 투자를 한번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닝턴 페닌슐라에서 박스터의 주택도 지난 1년 동안 뭐 10% 정도 빠지는 거 라고 해서 코로나 이전에 시작된 그런 이득을 전부 다 이제 뺏길, 상승이 다 날아갈, 빠질 그런 위험에 처한 곳도 있고, 그런 지역이 있기 때문에 모든 부동산이 다 완전 좋지는 않다라는 점도 강조드릴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아 보이죠. 그렇게 나쁘지 않는 그런 지역이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또 그렇게 빠지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제 또 상승을 예측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요. 또 지금 실질적으로 또 상승하는 부동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동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부동산이 올라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수요와 공급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최근에 공급이 많이 줄었다, 이런 내용의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수만 채의 사라진 집이 어떻게 호주의 부동산 가격을 더 높일 수 있을까요? 이런 내용이었는데, 호주 부동산을 더 올리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원인은 인구의 증가와 소득의 증가다라는 점을 강조드릴 수 있겠고요. 인구가 계속 증가하다면은 이제 집이 더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호주가 계속해서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이민자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민을 계속 받아들이는 이상은 들어올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그 사람들 들어오면 살 곳도 필요하니까 집이 필요하다, 이러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사람들의 소득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임금이 계속해서 연마다 5.몇%씩 3%씩 올라가죠. 그래서 사람들의 인감이 올라가면은 그만큼 더 모기지 페이할 수 있는 능력이 늘어난다는 소리고, 집도 많이 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많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호주 정부도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우징 오스트레일리아 퓨처 펀드라는 곳에서 5년 동안 3만 채의 새로운 사회주택, 그러니까 공용 주택이라는 거죠. 도시공사 이런 곳에서 주택을 공급하겠다라는 건데, 3만 채는 너무 적다, 이런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 주택 법안이 상원에서 계속 교착 상태에 빠지고 있다는, 그래서 법도 잘 통과되지 않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집 짓기가. 그리고 정부가 20억 달러를 이제 집을 짓기 위해서 투입한다라고 해요. 20억 달러면은 2조 정도거든요. 2조의 공용 자금을 투입해서 공용 주택을 건설하겠다. 그래서 부족한 것들을 많이 짓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숫자가 턱없이 부족하다, 너무 부족하다라는 것이고, 적어도 18만 주택 정도를 건설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18만이 작년에 그 코로나 터진 다음에 엄청난 국제 공급망 오류 그리고 방해로 인해서 거의 16만 5천 대까지 떨어졌어요. 임금도 엄청 올라가고 집 짓기도 너무 불편하게 해가지고 그 집이 18만 목표였던 게 16만 5천으로 떨어졌고, 또 건설사들이 굉장히 많이 부도가 났는데, 올해는 작년에 하지 못했던 그 분량을 추가적으로 채워서 24만 채 정도의 주택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만 채도 솔직히 말해서 넉넉한 건 아니죠. 넉넉한 편은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그 호주 정부에서 공용 자금을 많이 투입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법안도 계속해서 통과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집이 부족하다라는 걸 사회적 문제로 받아들이게 되고 거기에 맞춘 정책이 계속 나오면서 집이 건축돼서 뭐 이전에는 18만 채 정도 했지만 24만 채에서 또 26만 채로 늘려가게 된다라면은 호주 부동산 가격이 물론 올라가겠지만은 그래도 너무 급격하게 오르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가장 강력한 이유는 집 자체 공급이 너무 부족하고 그리고 이민자 수가 많습니다. 이민해야 되는 사람들이 살 곳이 필요하다. 그리고 임금이 상승해서 사람들이 돈을 페이할 수 있는 능력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역들은 또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런 지역은 이제 멜버른도 있겠고 브리즈번도 있겠고 그래서 인기가 많은 도시들은 또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도시들은 부동산이 계속해서 오를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겠고 또 투자할 때 있어서도 각자의 여건을 맞춰서 또 투자를 지혜롭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우리에게 열려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 호주 부동산의 하락과 상승, 전체 공급과 임금 상승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에서도 이 두 가지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할 때 있어서도 혼란스럽긴 하죠. 그런데 어떤 곳이 더 좋은 곳인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만 있다라면은 나쁘지 않는 투자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해주부TV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